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1페이지에 자녀에게 물려줄 그 마인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마음적인 어떤 자세, 마음적인 심적인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1페이지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이 자녀에게 물려줄 마인드에 대한 1페이지 매뉴얼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아이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그중 막내는 좀 많이 아픈 아이고 첫째와 둘째는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에게 무엇을 좀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어떤 재산적인 부분, 나중에 자녀가 독립을 했을 때, 어른이 됐을 때, 그때 물려줄 이 재산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말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금전적으로 무언가를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크거든요. 이유는 스스로 본인이 작게나마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성장하는 게 결국 나중에는 더 큰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부모님께 뭐 받고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정말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고시원 생활도 하고 정말 작은 그런 원룸방에서 그 전세, 아주 싼 전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생활해보고 뭐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천천히 지금 올라왔거든요. 정말 속도는 느리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무언가 부모님께서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그런 금전적인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해야만 했었던 그 상황이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애가 타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고, 내가 스스로 뭐 싸워야 할 건 내가 스스로 싸워야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내는 그런 마음이랑 스스로 해내는 그런 경험들, 스스로 해내는 경험 지식이 쌓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도 접목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 아이도 뭐 재산, 금전적인 것, 물려주는 것, 뭐 부모의 도움받는 것,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 자세를 꼭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1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자녀분이 있든 아니면 자녀분을 가질 계획이든 이제 뭐 결혼을 할 계획이든 어쨌든 나중에 자녀를 기르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페이지의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무엇이든 해내는 그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고방식이 정말 뭐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스스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고방식. 안 돼? 시도해보고, 안 돼? 다른 방법 찾아보고, 안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서라도 해낼 수 있는 그 집념이라든지 끈기, 오기. 제가 저를 보면 저도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해내려고 하거나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 이쪽 문이 막혔으면은 이쪽 문으로 가보든, 여기가 막혔으면은 여기로 가보든, 다 막혔으면은 기다렸다가 뭐 저녁이 됐다가 저녁이 돼서 다시 들어가 보든, 이런 식으로 제가 영업을 했을 때도 보면은 길이 막혔다 그래서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막혔으면은 어떻게 해서든 다른 루트를 찾아서 거기를 뚫고 가려고 했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가 여태까지 이루어냈었던 어떤 작은 성과들, 뭐 크진 않지만 그런 작은 그런 성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저도 뭔가 시도하려고 했다가 안 됐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됐어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경험이니까.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시도하면 그만이잖아요. 무엇이든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게 안 돼? 다른 방향으로. 이게 정말 가치가 없다거나
어떤 사업성이 없다거나 방법이 없다? 그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든.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다라는 저의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뚝심이자 철학 이런 것들, 이런 게 중심에 이제 잡혀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외부의 자극, 외부의 소음, 외부의 방해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셀 아빠라는 사람은 어떤 것을 자녀 교육 매뉴얼에 기록을 해 놓았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것을 기록을 했는지 보니까 큰 맥락에서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반드시 아이가 지혜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독서를 제대로 하는 습관, 이 한마디로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깨달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카이로스 독서법이라는 것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법, 독서를 해서 실행하는 법, 이건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독서법,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리 활용 과일, 제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1페이지 기법도 다이어리 활용하는 그 방법, 그 툴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제 인생을 통제하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원탑인 것 같아요. 다이어리 1페이지 기법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정말 건강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아이들에게 운동은 필수다라는 기본 개념을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수영도 같이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 먹고 잘 움직이고 가만히 집에서 축 처져 있는 상태로 혹여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는 밖에 나가자 그래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들고 뛰어요. 일부러 뛰고 술래잡기 하고 놀아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그러면 활력이 생기거든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제 아이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요, 운동하시는데라는 게 있어요.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저에게 너무나 도움이 된 책인데 여러분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자세, 그러니까 내가 슬프다, 속상하다, 화나다 이런 점을, 내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건 저희 둘째 아이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첫째 아이는 되게 잘 말해요. 활발하고 사교성도 좋고. 근데 둘째 아이가 사교성이 조금 좋지 않고 많이 내성적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도 돼서 이런 거는 제 둘째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라도 아이에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부모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이건 제가 매일 하는 건데 늘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늘 하거든요.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 시간 늘 해요. 매일 합니다. 매일 아이들에게 애정 표현,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런 것들. 아이들과 부모와도 티격태격해요.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좀 혼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매일같이 그런 게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 이건 분명히 들어가요. 애정 표현, 사랑으로 대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해주고 항상 합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에게 꾸중을 들었다든지 아빠에게 좀 꾸중을 들었어도요, 5분, 10분, 10분, 20분 그 정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그냥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안기고 놀아달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애정 표현. 부모가 자식을 정말 가장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혼나더라도 부모에게 다시 오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번째로는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출 관리. 아직 아이들이 이런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주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잘 이해도 못하고 아이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저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돈을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이들한테
알려줘요. 뭔가 사 먹을 때에도 그냥 아이들은 이거 사줘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걸 함부로 안 사줘요. 너 이거 가격 얼마인데, 얼마짜린데 살 수 있니? 너 돈으로 살 수 있니?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요, 일부러 아이들이 스스로 그 용돈으로 사 먹게 해요. 제가 사주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사줄 때도 많이 있죠.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돈을 좀 통제할 수 있도록, 비싸면 절제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조금 욕심을 버리고, 이런 걸 스스로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는 습관, 이거는 뭐 수영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분들, 어른들이 있잖아요. 수영장에서도 보면 이제 수영 선생님이 계시고, 인사는 항상 잘 하라고 아이들에게 매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인사를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계속 인사를 잘해야 된다. 너희들을 이뻐해주는 이제 어른분들께 인사를 잘해야 너희들이 더 이쁨도 하고, 그리고 인사는 정말 기본이다 라고 항상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기본 예절 매너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계속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커서 정말 기본은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8번째로는 절대 학교, 외부, 가정 어디에서든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요, 절대 기죽지 말라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어, 속상한 일이 있었어, 그래 속상할 순 있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어,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 기죽지 말라고 말을 해요. 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건 기죽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기가 죽으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계속해서 그냥 주입식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절대 기죽지 말라고,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하고 기죽지 말라고. 9번째로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 나아가는 그런 자세, 계속 말해주거든요. 아이들한테 이걸 매뉴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이게 한번 보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또 봤어, 또 지나가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다가 아이들과 놀다가 이걸 말할 타이밍이 생겼다? 그러면 이걸 바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는 엄마 아빠 의지하면 안 된다. 나중에 커서도 엄마 아빠는 너희들한테 뭐 돈 대주거나 돈 주거나 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너희들이 직접 하고 싶은 모든 걸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 나아가는 자세, 같은 맥락인데요. 10번째는 남 밑에서 일하는 거, 뭐 직원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제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딘가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고 그 과정에 지금 유튜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구독자가 적다고 해도요, 제 능력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특정져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100만큼 정도 레벨은 돼야지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고 구독자도 뭐 10만, 20만, 100만 늘려갈 수 있다. 제가 레벨이 1밖에 안 된다 라고 해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해 보는 거예요. 안 되면 말고, 뭐 안 되면 뭐 줄 건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스스로 해내는 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내 주머니 속에 넣어줄 수 있는 무언가 24시간 돌아가는 나만을 위해 일해주는 자산. 유튜브도 그게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유튜브는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청이 가능하다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업가 마인드, 아이들에게 늘 말해줘요. 아빠도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열심히 직장 생활은 하고 있지만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빠도 무언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아빠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아빠가 어떤 플랫폼에다가 이것을 뭐 전자책을 올려서 판매하는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언가 아빠도 아빠만의 사업을 하기 위함이다. 사업을 해야 된다. 자기만의 일을 찾아야 된다. 직장 생활에 의존하지 마라. 남 밑에서 일하는 거에 적응하지 마라. 절대. 너희들은 사장님 될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크게 상관없이 반드시 사장님 될 사람들이다 라는 아이들에게 계속 말을 해줘요. 아이들도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신기하게 이제 아빠가 계속 말을 해주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뭐 될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사장님 될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고맙게도 아빠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장님 되려고 하면 정말 크게 무엇을 잘 해야 할까 이걸 제가 말을 해줬었거든요. 첫 번째는 교육, 배움, 그리고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뭐라고 할까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요? 인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이거는 제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고요. 계층 이동의 그 사다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온 거예요. 뭔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흙수저예요. 흙수저인데 금수저로 자수성가 하려고 하면요,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첫 번째가 이걸 말을 하더라고요. 교육,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인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 배움과 그리고 반드시 건강,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말을 했거든요. 어쨌든 교육과 배움 안에 사람들과의 인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무조건 너희들이 건강해야 된다. 매일 운동하고 매일 잘 먹고 매일 건강하게 생활해야지만 너희들이 사장님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반드시 잘 살고 부자 되고 정말 그렇게 아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교육을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이 교육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 제가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이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내용이 조금 길어졌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책으로도 제가 글로 써가지고, 물론 이게 재미없는 책일 수는 있겠지만 책 2권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것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PDF 전자책이든 실물책이든 제가 물려줄 수 있고, 이런 영상들, 그리고 독서하는 방법, 카이로스 독서법, 시간사고법, 이 모든 것들 영상이나 자료로 제가 전자책으로도 만들 거지만 이런 내용들 다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들도 아빠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남겨줬는데 그냥 지나치겠냐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